자, 챕터 3 에너지 밴드 앤 차지 캐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챕터 2에서는 간단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세마이컨덕터 내에서 전자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거는 드브로이 물질파 개념이 이 파티클, 즉 전자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해석을 해봐서 나오는 함수 부사이가 어떻게 보면 전자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건데, 이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확률로 표현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1D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다 라고 하면 그 1D에 해당하는 X에 따라서 이 전자가 특정 에너지 레벨에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챕터 3에서 배울 거는 이 아톰에서 우리가 전자의 움직임을 해석을 해봤죠. 근데 이 아톰들끼리 서로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면 이 전자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있겠죠. 만약에 이 전자가 단순히 파티클이었다면 충돌을 해서 튕겨내거나 이렇게 됐겠지만, 앞서 챕터 2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전자들은 물질파, 웨이브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쇄 또는 보강 간섭 같은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치에 따라서 분포할 수 있는, 전자가 이제 위치할 수 있는 확률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 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지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에너지 밴드에 어떠한 정보들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챕터 3의 내용은 이게 거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뭘 배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앞에 그전 수업이랑 요 앞에 수업에서 합쳐서 양자역학의 기초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래서 요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소 아톰의 웨이브 펑션을 구하고, 수소 아톰에서 원자가 어떻게 위치하게 되는지 그 분포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요걸 확장시켜서 에너지 밴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세마이컨덕터 격자에서, 그러니까 세마이컨덕터 크리스탈에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에너지 밴드라는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이제까지 제가 홀이라고 가끔씩 얘기를 했었는데 추후에 배우게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홀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펙티브 매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후에 인트린직 매티리얼, 즉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의 물질, 그리고 불순물을 주입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 후에 이제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콘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density of state라든지 페르미 디락 스테이터스 등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챕터 1에서 아톰들이 여러 가지 본드를 형성을 해서 몰리큘 형태를 형성을 한다고 했고, 결국 그게 확장이 돼서 솔리드가 된다고 했었죠. 특히 이 장에서는 어떤 유니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위 내에 원자들의 결합이 확장됨으로써 이제 결정 구조가 이루어지고, 이게 솔리드 고체 물질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 각각 아톰을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어서 일렉트론이 분포할 확률 등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요게 가까이 서로 다가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딱 첫 번째로 예측을 해봐도 수소 아톰을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수소 아톰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과 일렉트론 분포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아래에 두 개의 수소 아톰이 이렇게 놓여 있죠. 이렇게 각각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죠. 근데 이게 서로
만약에 붙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동의 특성 중에 인터페런스랑 디프렉션이 있었죠. 그러면 이 전자도 파동 특성, 입자 특성뿐만 아니라 파동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서로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웨이브 펑션이 오버랩이 돼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웨이브 펑션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떨어진 아톰이 붙어서 어떤 몰리큘, 분자를 형성할 때 만들어지는 웨이브 펑션을 몰리큘 오비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죠. 몰리큘 내에서.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본딩이랑 안티 본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딩은 인페이즈고 안티 본딩은 아웃페이즈죠.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파동이 두 개가 있는데 겹쳐져서 이제 보강 간섭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 인페이즈라고 하고 본딩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본딩 몰리큘 오비탈. 그리고 요 아래쪽에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안티 본딩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우리가 N, L, ML을 파라미터, 퀀텀 넘버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구한 거는 각각 1했으니까 1, 0, 0일 때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페이즈랑 아웃페이즈가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스핀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스핀 넘버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스핀 넘버가 같을 때는 이렇게 본딩 몰리큘 오빗이 나타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여기 전자가 두 개 위치해서 여기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끌리는 힘, 그리고 여기 원자 핵과 여기 전자 사이에 끌리는 힘이 강해지는 경우가 본딩 몰리큘 오비탈이 되겠고, 반대로 안티본딩 몰리큘 오비탈은 이 원자 핵끼리 서로 밀어내거나 바깥쪽으로, 그리고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경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스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결국 스핀이 패러럴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티본딩. 자,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자면 from the linear combinations of the individual atomic orbital이라고 했죠. 그래서 two molecular orbital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psi 시그마 bonding molecular orbital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anti-bonding molecular orbit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i 시그마는 psi 1s A, 아톰 A죠. 아톰 A 더하기 psi 1s 아톰 B의 합이 되고, 이 경우는 시메트릭하고 본딩 그리고 인페이즈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psi 시그마 스타 같은 경우는 psi 1s 아톰 A에 대한 거 빼기 psi 1s 아톰 B에 대한 거죠. 이거를 안티 시메트릭이라고 하고, 아까 앞에서 봤었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웨이브 펑션이 나타나니까 안티 시메트릭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안티 본딩 또는 아웃 오브 페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psi 시그마는 그 두 아톰 사이의 뉴클리어, 그러니까 원자핵 사이의 가운데 영역에서 psi 시그마 스타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psi 시그마 같은 경우 코발란트 본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에너지 스테이트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스테이트가 낮은 이유는 본딩을 결합했다는 의미 자체가 분자가 됐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분자가 된다는 의미는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psi 시그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더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그 웨이브 펑션을 이용해서 제곱을 해서 일렉트론이 각 위치에서 존재할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이걸 보면 본딩 스테이트에서
요 원자 핵 가운데 사이에 전자가 위치할 확률이 안티본딩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티본딩 같은 경우는 거의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등고선처럼 밑에는 표현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는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수소 원자 두 개가 점점 다가면 다가갈수록 웨이브 펑션이랑 그 전자가 위치하게 존재하게 될 그 프로베빌리티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었죠. 그 결과 두 가지 상태로 나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몰리큘 오비탈이라고 하고 그건 본딩이랑 안티본딩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과연 에너지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수소 원자는 하나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서로 두 아톰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의 원자를 가진 형태가 되겠고 그 에너지 형태가 푸사이 1s가 됩니다. 이 푸사이 1s에서 1s의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차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굉장히 멀리 떨어졌을 때는 이 두 개의 아톰이 각각 E1s라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자가 점점 전자가 아니죠. 이 아톰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몰리큘 오비탈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에너지 스테이트도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본딩 스테이트가 되겠는데요. 본딩 스테이트가 되게 되면 이 에너지 레벨이 E1s에서 점점점 낮아지죠. 낮아지게 되고 거리 A가 됐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분자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되겠고 그때 이 스테이트에 두 개의 각 수소 아톰에 존재하던 하나의 원자들이 각각 이 스테이트에 다 차게 되는 거죠. 차례대로. 그리고 이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더 커지죠. 에너지가 더 커지는 이유는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원자 핵 간에 밀어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청력이 생기면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쭉 커지는 거고 여기 안티본딩 몰리큘 오비탈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E1s에서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밀어내는 힘이 커진다고 했죠. 전자끼리 밀어내거나 이 스핀 방향이 패러럴하기 때문에 전자가 밀어내는 방향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거고 결국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 또 원자 핵끼리 밀어내는 힘이 커져서 쭉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 스테이트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 각각에 있을 때보다 이게 수소 원자가 서로 가까이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부터 체외각 전자가 채워지면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서로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E1s가 두 개의 에너지 레벨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걸 E 시그마랑 E 시그마 스타라고 하는 거고 E 시그마는 E1s보다 낮은 값을 갖고 E 시그마 스타는 E1s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E 시그마 같은 경우는 본딩이 형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전자와 양쪽에 위치한 원자핵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E 시그마 스타는 밀어내는 힘이 커지니까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The number of district energy level depend on the number of atoms that are brought together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는 원자 개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나눠지는 레벨 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하니까 에너지 스테이트가 두 개로 나눠진 거고, 만약에 이게 세 개가 결합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 스테이트가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 개의 경우는 뒤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헬륨 원자가 서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원자가 서로 가까워지면 당연히 수소 원자의 경우와 똑같이 웨이브 펑션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그 일렉트론 density probability도 변화가 나타나겠죠. 두 가지로. 그리고 에너지 스테이트도 똑같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왜냐하면 결합하는 원소의 개수만큼 에너지가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폰딩이랑 안티본딩 이렇게 두 가지 몰리큘 오빗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각각 헬륨 아톰은 이미 E1s라는 에너지 레벨에 두 개의 전자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가까이 다가와서 헬륨 시스템, 그러니까 헬륨 원자가 서로 다가가서 뭔가 결합을 형성하려고 했을 때 보시면 각각의 전자가 여기 E 시그마랑 E 시그마 스타 모두에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각각 헬륨 아톰으로 있을 때보다 이 헬륨 아톰이 가까이 다가가서 결합을 형성했을 때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당연히 에너지 더 낮은 상태로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몰리큘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헬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몰리큘 분자 형태로 되지 않고 따로 떨어진 헬륨 상태로 있기를 더 원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아까 각각 하나의 E1s 스테이트보다 E 시그마의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는 훨씬 더 낮은 거였죠. 그래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였고, 이 경우에는 본딩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몰리큘 오비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고 전체적인 에너지가 커져서 서로 오비탈이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분리되는 형태로 에너지가 낮은 형태로 가기를 원하니까 분리되는 형태로 시스템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프 오버파이드 오비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비탈 중에 이런 EONS 뭐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 같은 거에 전자가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반만 차 있는 경우에만 그것들끼리 서로 만나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 보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F 원자 보시면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이 존재가 하죠. 그래서 이 오비탈과 이 오비탈이 결합해서 HF 몰리큘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하프 오버파이드 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본딩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 B, C라는 세 개의 수소 원자가 서로 이렇게 모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원자가 생기면 몰리큘 오비탈은 몇 개로 나눠지게 될까요? 자,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B를 중심으로 AC가 다가갔을 때 시메트릭 또는 안티시메트릭한 형태로 오버래핑이 일어나면서 세 가지 종류의 몰리큘 오비탈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 푸사의 ABC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푸사의 1s 더하기 푸사의 1sb 더하기 푸사의 1sc에서 이렇게 중첩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가 있겠고, 하나는 요 B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푸사의 1sa 마이너스 푸사의 1sc 요거 하나, 요게 안티시메트릭이 되겠고, 여기랑 여기랑 다르기 때문이고,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 B
아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메트릭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게 될까요? 에너지 스테이트 E1S는 전자 하나가 차있던 E1S는 3개의 아톰이 각각 모이면서 여기 웨이브 펑션 개수만큼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제일 낮은 스테이트인 A, EA라는 게 가장 낮은 스테이트가 되겠죠. 요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EB, 그 다음 EC라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수소, 원소 3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일렉트론이 3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자를 채울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총 3가지가 되는 거고, 이 각각의 스핀을 고려하면 6개 스테이트,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6개 스테이트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채우면 아래부터 이렇게 하나, 2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 에너지 레벨인 여기 EB에 또 하나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H2랑 이 H3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안정을 할까요? H2가 더 안정하죠. 왜냐하면 에너지 레벨이 훨씬 더 작은 맨 밑에 레벨만 채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수소가 있을 때 수소 H3로 위치하는 것보다 H2로 있는 거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표시가 돼 있죠. E1S는 EA2, EB, EC 이렇게 3개 에너지 레벨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노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드라는 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걸치는 게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드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노드가 1개고 여기는 노드가 2개죠. 맨 끝에 것들은 제외하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몰레큘러 오비탈 C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노드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지가 더 커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노드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노드 개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거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 핵 간의 밀어내는 청력이 더 세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가 늘어나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밴드 티어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실리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왜냐하면 실리콘은 반도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물질 소재이고 다의 PN 다이오드, 그 다음에 뭐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모스펫,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도 다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리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주차, 2주차 강의 때 실리콘이 코발란트 본드를 형성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는지 다들 숙제로 해서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번이죠. 그래서 14개 일렉트론이 존재하고 각각 쉘에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전자가. 첫 번째 K쉘, L쉘 다 채워지고 M쉘까지 채워지죠. 여기서 K랑 L쉘은 전자가 꽉 채워지게 돼서 거의 코어 같은 형태가 돼서 원자 핵, 그러니까 원자 핵의 플러스 차지에 의해서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원자의 핵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원자의 전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죠. Not affected by interatomic interaction 이라고 해놓은 거고, 결국은 체외각 전자인 3s, 3p에 있는 전자들만이 어떤 공유 결합이나 이런 거에 기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에너지 스테이트를 나누거나 그 다음에
몰레큘 오비탈을 형성할 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극무결합을 할 때 최외곽 전자가 4개니까 하나의 실리콘 아톰이 있으면 외곽에 4개의 실리콘 아톰이 존재하면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실리콘을 각각 전자를 어떻게 채우는지 그려보면 1s에서 이렇게 하나, 2개가 채워지고 2s 하나, 둘, 그 다음에 2p도 다 채워지죠. 6개가. 그러면 총 10개가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 3s가 먼저 채워지고 그 후에 3p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패러럴하게 먼저 들어가는 게 제가 훈트의 법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들어가고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패러럴하게 먼저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반대 밑으로 가는 게 채워진다는 게 훈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리콘 아톰은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1주차 수업인가요? 2주차 수업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요 각 주껍질 내의 서브셀 껍질, 그러니까 3s 오비탈이랑 3p 오비탈은 굉장히 클로즈,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s 오비탈은 전자가 꽉 찼죠. 꽉 찼는데 3p 오비탈은 반만 차 있기 때문에 이게 결합을 형성할 때 관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리콘 아톰이 점점 그러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3s랑 3p에 있는 오비탈이 다른 실리콘 아톰의 3s, 3p 오비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3s, 3p 서브쉘이 가깝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요게 아이솔레이트 된 실리콘 아톰의 오비탈이 되겠고 오른쪽이 어떤 아톰이 서로 이제 다가가서 결합을 하기 직전에 오비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3s와 3p 오비탈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서 구별하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실리콘 아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오비탈이 있죠.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부사이 3s 오비탈이고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된 게 각각 x, y, z 방향으로 해서 3p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서 4개의 실리콘 아톰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각각의 뭐라고 해야죠? 오비탈이 각각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정적으로 이 실리콘들이 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3s랑 3p 오비탈이 서로 이렇게 믹싱되면서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sp3 하이브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하이브리제이션.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오비탈이 각각 4개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고 이 반대쪽은 또 작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해서 서로 각각 결합에 활용될 수 있는 오비탈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실리콘이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는 경우에 아까 제가 3s부터 먼저 이렇게 전자가 찬다고 했죠. 그 다음에 3p가 이렇게 차는 거죠. 요 그림에서는 지금 3pg 그리고 3py에 하나씩 전자가 차 있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오비탈로 변하게 되면 각각의
어차피 3p랑 3s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일렉트론들이 먼저 이렇게 채워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주변에 여기 똑같은 게 오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결합을 해서 본드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이게 쭉 이어지면 실리콘 세미컨덕터 매트리얼 솔리드 고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개의 실리콘 아톰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 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차례 시작을 해보죠. 실리콘 원자 두 개가 서로 가까이 다가와서 결합할 때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다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보면 실리콘 원자가 두 개가 존재해서 각각 다가오게 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여기서 앞에서는 안 나왔, 수소 아톰이나 헬륨 아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안 나왔던 건데, 보면 실리콘 아이솔레이트 된 아톰의 경우 3s랑 3p가 이렇게 구별돼서 전자가 들어가 있다가 아까 앞에 말한 하이브리드 오비탈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전자가 각각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실리콘 아톰이 각각 다가오게 되면 여기선 지금 노란색이랑 이 하늘색이 이렇게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유 결합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게 각각 두 개가 다가와서 붙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톰이 두 개가 다가와서 붙기 때문에 에너지는 두 개의 스테이트로 나눠지는 거죠. 오비탈도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 오비탈도 두 개로 나눠지죠. 오비탈 각각 본딩인 부사이 B, 안티본딩인 부사이 A로 나눠지는 거고, 각각 부사이 A는 EA라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부사이 B는 EB라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너지 스테이트가 생기게 되는 거고, 두 개의 실리콘 원자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각각 전자 한 개씩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두 개 채워지는 거고, 위쪽에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 대역대를 뭐 밸런스 반드, 뭐 전자가 없는 데를 컨덕션 밴드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만 붙였으니까요. 이제 이거를 각각 점점 늘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리콘 아톰이 원래는 이제 5개가 뭉쳐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실제 실리콘 크리스탈 내에서는 이 실리콘 아톰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실리콘 개수가 5 곱하기 10의 22승 큐빅 센치 퍼 큐빅 센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실리콘 아톰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아까 말한 에너지 스테이트가 두 개로 나눠졌었죠. 본딩이랑 안티본딩. 이게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눠지는 거죠. 거의 5 곱하기 10의 2승 퍼 큐빅 센치만큼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싱글 오비탈 에너지 레벨인 EB랑 EA가 N개로 스플릿이 되게 됩니다. 이게 각각 아토믹 사이의 어떤 볼스, 뭐 청력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눠지면서 비슷한 에너지 레벨 때는 겹쳐지게 되는데, 이거를 에너지 밴드라고 하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밴드처럼 이렇게 쫙 쪼개져서 나간다고 해서 밴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EB 에너지 밴드, 아까 낮은 쪽 에너지 밴드였죠. EB 에너지 밴드는 밸런스 밴드라고 하고, 여기는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밴드가 되겠고, EA 에너지 밴드는 컨덕션 밴드라고 해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